그날 저녁 마침내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유나는 또다시 요구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결혼식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까지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이번에 좀 더 도와주면 안 돼? 유나의 요구에 제가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덧붙였어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게 운영에 대해 조언을 했던 거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니까 결국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날카롭게 맞받아쳤죠. 그래. 나 혼자 다 했어. 생활비, 가게 운영, 결혼 준비까지. 근데 너희는 뭐 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다 감당하는데 그저 더 많은 걸 요구하기만 했잖아. 남편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차갑게 대꾸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며 다 자기가 결정했으면서 이젠 무슨 불만이야?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해서 내 삶까지 다 내주란 소리는 아니잖아. 나는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건 오로지 당연하다는 눈빛뿐이야. 유나는 곁에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한 거야? 나 결혼하는 거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절망에 찬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기적이라고? 너랑 당신은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똑같은 요구를 해왔잖아.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알아주기는커녕 더 많은 걸 팔았지. 이젠 다 끝났어. 더 이상은 안 해. 저의 단호한 말에 남편과 유나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 발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날은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자 이정희님은 계속되는 남편과 딸의 희생 강요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예요. 인천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올해 58,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일만 해도 되는 건가 싶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제겐 언제부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편의점을 시작하게 된 건 조금이라도 가족을 더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 월급으로는 조금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 끝에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좀 보태기로 했죠. 나름 열심히 한 덕분인지 가게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저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편의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제 내가 버는 돈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거기에 돈을 좀 넣고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벌고 있으니 이제 생활비를 전부 제 몫으로 돌리겠다는 말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아직 회사 다니고 있잖아. 나 혼자서 우리 생활비 다 감당하라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평생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왔잖아. 이제 나도 내가 버는 돈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사용해보고 싶어. 이제 너도 돈 벌고 있는데 나만 계속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것도 좀 억울해. 편의점도 잘 되니까 생활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뚝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니 남편이 억울하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서서 일하고 물건 정리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 싶었죠. 여보는 회사 일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도 똑같이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걸 견뎌왔는데 남편은 왜 그런 저의 노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편의점 일이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야.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하고 몸도 많이 힘들어. 우리 생활비는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끊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젠 당신이 좀 해도 되는 거 아냐? 그 말에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너무 서운했고 화가 나기까지 했죠. 그래도 참고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사람이야.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건 너무 버겁잖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할 만큼 했어.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놔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걸까? 난 가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게 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나와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매일 아침 출근하듯이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을 하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고되고 쉴 틈도 없었죠. 몸이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생활비를 내놓지 않기로 한 이상 제가 일을 멈추면 우리 집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며 일했어요. 가끔은 손님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웃어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 왜 나는 가족 속에서조차 혼자일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고 마음 한구석엔 끝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할까요? 가끔씩은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외롭게 만들어야 했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해? 하지만 저는 매번 그저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한들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 혼자 짐이 더 무거워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남편에게 점점 더 서운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언제부턴가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버텨내며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정말 제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남편의 생활비 문제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과 몸은 한계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을 때 딸 유나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제게 요구했어요. 유나는 이제 32이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유나 결혼식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죠. 남들처럼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어도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유나가 예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 준비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가게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나가 제 앞에서 환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결혼식 장소 예약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친구들이 왔을 때 나도 체면이 서겠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결혼식 장소를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유나의 말은 쉽게 듣기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참으면서 물었죠. 유나야, 결혼식장을 우리가 형편에 맞춰서 정하면 되지 않겠니? 우리 편의점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 유나는 대답 대신 불만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예식장 정도는 좋은 곳으로 해야지. 다른 애들처럼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결혼이 단지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형편에 맞춰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딸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나 봐요. 그래도 참으면서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편의점 일하면서 내 결혼식 준비를 돕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니. 결혼식만큼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예쁠 수 있잖아. 유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는 항상 그래. 나한테는 늘 그렇게 부족한 거로만 하라고 하고 나도 친구들처럼 예쁘게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너무 속상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덜 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오히려 유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 딸에게는 제가 단지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 후로도 유나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저에게 계속 요구했어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그중 어느 하나도 유나의 마음에 드는 가격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곤 했죠. 그런 유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상처로 얼룩졌어요. 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제 형편을 무시한 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딸의 모습은 저를 너무나도 지치게 했죠. 결국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유나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유나야, 엄마가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빠듯해. 엄마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돼. 하지만 유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죠. 엄마, 친구들 부모님은 자식, 결혼한다고 다 해주는데 엄마는 왜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한테 안 해주려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유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남들처럼 딸 결혼식에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딸의 결혼식만큼은 축복받으며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발버둥 쳤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상품 재고를 관리하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했어요. 그런데 유나는 그런 제 노력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제 딸이라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았어요. 딸의 결혼 준비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엔 남편이 또 다른 문제를 안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면 남편이 자주 찾아와서 조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간섭이었죠. 처음에는 조언 정도로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가게의 주인인 양 행동하면서 제가 하는 결정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진열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쑥 찾아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잔뜩 피곤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진열대 이렇게 두면 누가 사가겠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게끔 해야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가게 물건 배치에 대해서는 늘 신경 써가며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든 손님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애써온 거거든요. 진열대 배치 문제로는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이미 칭찬해 주기도 했고 동네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반응을 이야기하며 설명했어요. 여보, 요즘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물건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배치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보는 눈으로도 좀 봐. 내 말이 맞다니까. 속에서 울컥했어요. 제 나름대로 편의점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이 쌓였는데 남편은 제 생각은 존중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려는 거죠. 순간적으로 참아보려 했지만 점점 서운한 감정이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매일 가게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쌓은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결정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계속 꼬지 부리면 이 편의점도 잘 되기 어렵다고. 그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내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몸도 힘들고 가족을 위해 모든 생활비까지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은 틀렸다고만 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보, 여기는 내가 매일 발로 뛰면서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결정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야.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러니까 내가 나서야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대로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말도 결국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나 제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그날 밤 가게에서 진열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가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 말대로 따라가야만 제대로 되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가족조차도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가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또 뭘 지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전히 제 방식으로 일하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남편의 잦은 간섭으로 가게 운영까지 힘들어지고 있을 때 딸 유나는 여전히 결혼 준비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았죠. 유나는 예식장과 드레스, 촬영까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제게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우리 형편을 고려해 준다면야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딸에게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유나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좋은 숙소 예약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해. 엄마가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지?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신혼여행까지 엄마가 보태주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딸의 태도에 뭐라 답할지 막막했죠. 이미 예식장과 드레스, 촬영에 쓰인 돈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신혼여행까지 제게 기대는 걸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유나야, 내가 결혼 준비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엄마도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혼여행은 내가 조금만 더 아껴서 준비할 수 없을까? 유나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도 다 좋은 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나만 그렇게 아껴서 가라는 거야?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나 속상할 수 있나 싶었죠.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이 아무리 해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꾹 참으며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유나야, 엄마도 너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형편이 이렇잖아. 지금 엄마 혼자서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에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엄마가 너무 버거워. 그러자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맨날 돈 타령이야, 친구들. 부모님은 다 잘해주던데. 엄마는 왜 나한테는 맨날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그래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돈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유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됐어, 엄마랑 얘기해봤자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기대는 거 줄일게. 유나의 차가운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순간 딸에게 무거운 짐이자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로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내 딸에게 평생 헌신해 왔는데 정작 딸에게는 제가 그런 엄마로밖에 비치지 않는 걸까요?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제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남편은 생활비에 관심이 없고 딸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고 힘들기만 한 건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커져가는 남편과 유나의 요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제게 떠맡기고 있었고 유나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며 저를 압박했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힘을 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상태였죠.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도 벌고 유나의 결혼 준비도 돕고 저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직접 물건을 사오기로 했어요. 필요한 물건들이라 가격도 조금 나갔지만 그래도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물건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유나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듯 서 있었어요.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제가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남편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또 뭘 그렇게 사온 거야? 도대체 가게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건데? 남편의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가게를 더 잘 운영하고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사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보, 이건 가게 운영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야. 손님들이 자주 찾는 물건이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죠. 그냥 너 혼자만의 생각인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알아서 다 해버리고 이래서 내가 가게 일에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야. 진짜 너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게에 필요한 걸 사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애쓰는 제가 남편에게는 단지 돈만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유나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해. 나도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는 항상 자기 가게 일만 챙기고 나한테는 왜 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가게에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유나에게는 자기 일만 챙기는 이기적인 엄마로 비치는 상황이 너무나도 서럽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마음을 꾹꾹 누르며 겨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유나야, 엄마가 이러는 게 정말 다 자기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가게도 생활비도 다 엄마 혼자 책임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엄마도 사람인데 나 혼자서 다 짊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더군요. 그만 좀 해. 넌 매번 힘들다고만 하고 정작 결과는 뭐야? 이게 다 내 방식이니까 우리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고생해온 제 노력을, 제 진심을 남편도, 유나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낮부터 시작된 남편과 유나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서러움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정말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걸까? 나 혼자 다 짊어지고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떠맡기고 유나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참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내 진심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제가 이 가족을 위해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유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과 유나의 끝없는 요구와 그로 인해 무시당한 제 삶. 나 혼자만 가족을 위해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며 모든 걸 내주던 제 삶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지켜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유나를 거실로 불러앉혔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며 참아왔겠지만 오늘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유나야,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힘들고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여기까지 해왔으면 됐어. 남편과 유나는 제 말을 듣고는 놀란 듯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황당하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죠. 당신이 지금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 거야.
생활비며 가게며 자기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처음엔 제가 다 하기로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만 짐을 지고 가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제 역할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 혼자 생활비 다 대고 유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내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 이젠 나도 눈치 보며 희생하는 거 그만둘 거야. 더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는 건 이제 당신이랑 유나 몫이니까. 남편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유나가 다소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내 결혼 준비는? 아직 준비 안 된 것들도 있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어. 결혼 준비의 나머지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나 없이도 다 해내야 해. 유나는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맞춰왔으니 그게 계속 당연할 거라 여겼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던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가게 운영도 철저히 제 방식대로 해나갔어요. 남편이 가끔씩 와서 참견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가게에 무언가 개입하려면 본인도 기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생활비며 모든 걸 해결해왔던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제가 달라진 걸 느끼고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했어요. 유나의 결혼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제가 알아서 다 해주길 바랐겠지만 이제는 제가 정해둔 예산을 넘어서는 요구는 모두 거절했어요. 제가 제시한 도움 외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유나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스스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조금씩 달라진 제 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는 저에게 당연하게 기대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 알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웃었어요. 이제서야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저도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질 부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해. 그래야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남편은 생활비와 가게 운영에 조금씩 기여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 독립해서 생활하는 동안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됐어요. 이제는 제 가족조차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제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더는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남편과 유나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의 기대와 눈치를 보며
애써 맞춰주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오로지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있죠. 가게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의 잔소리와 간섭에 휘둘릴 때는 제 방식에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결정을 믿고 제 손으로 직접 꾸려가는 가게는 그 자체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다소 수줍은 얼굴로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여보, 혹시 가게 일이 너무 힘들면 내가 조금 도와줄까?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편히 살아가던 남편이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도움 없이도 혼자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여보 하지 마. 이제는 내가 혼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게 나한테도 더 맞는 것 같고. 남편은 제 대답에 다소 머쓱해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삶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느낀 거겠죠. 유나 역시 달라졌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유나는 이제 더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씩 저를 찾아와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다고 조용히 미안함을 전했어요. 엄마, 그동안 내 욕심만 생각하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이제야 내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심 통쾌했어요.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저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다는 점에서 제겐 더없이 큰 복수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씩은 혼자 여행도 떠나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저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남편과 유나는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을 존중해주며 때로는 먼저 저를 도와주기도 해요. 이제는 저에게만 의지하고 저만을 기대는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당당히 생각해요. 더는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는 이 삶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자유라는 걸. 오늘 제 이야기가 희생만 하면서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이렇게 작은 집에선 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서현이도 아기 낳고 나면 공간이 더 필요할 텐데, 이제는 큰 집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재민이도 당연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공간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 말씀대로 요즘 다들 결혼할 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사돈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애들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다들 부모가 살 집 마련해 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작은 평수에 만족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참 난감하죠.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이미 전세금까지 마련해줬는데 더 큰 집까지 내놓으라는 겁니까? 부모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안사돈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말을 받았습니다. 사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나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 살림 마련해주고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다들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평수로는 애를 낳고 키우기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돈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돈. 저희도 해줄 만큼 해줬고 애들도 모든 걸 다 받으면서 살 수 없어요. 언제까지 부모가 손 벌려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알아서 살아가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돈댁에서 이미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 전세금까지 해준 사연자 윤진호님 부부에게 더 큰 집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들 재민 씨도 처가댁 편인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진우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환갑을 넘겼으니 철물점 일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오래 해온 덕에 자부심이 생겼고 손님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먼저 저를 찾아주는 것도 고마운 마음에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영주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바닥이 터질 때까지 일했고 쉬고 싶은 날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함께 가게를 지켜온 아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뿐인 아들 재민이를 잘 키웠다고 자부할 만큼 애정이 각별합니다. 재민이가 제법 착실하게 자라주어 고맙고 결혼 후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런데 재민이가 결혼한 뒤로 적잖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속을 썩이네요. 며느리 서연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재민이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민이가 준비하면서도 종종 처가 쪽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니 조금 간섭을 줄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재민이한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아버지, 시간 나시면 잠깐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부탁을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부른다고 하니 괜히 신경 쓰여서 철물점 정리도 다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재민이와 서연이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내심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 있니? 갑자기 부르니까 좀 놀랐잖아. 재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장모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얘기 좀 하려고요. 장모님이 오신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건가 궁금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내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사돈댁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사돈은 저와 아내를 보며 인사를 건네더니 자리에 앉아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뜸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딸 서연이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말해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쯤 되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더군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언제든 조언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딱딱해지니 어색해서 먼저 말을 꺼내봤습니다. 안사돈, 아들네 결혼도 잘 마쳤고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살아야죠.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정색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서연이 지금 신혼집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재민이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며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을 대주었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속으로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사돈, 저희도 그동안 아들 신혼집 마련하느라 돈을 모아둔 것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지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지만 안사돈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금 강한 어조로 저를 압박하듯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재민이와 서연이가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손주도 생기면 방도 넉넉해야 할 텐데 이번 기회에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신혼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저한테 먼저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받으니 내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안사돈을 바라보니 그녀가 다소 언짢은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돈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드님 미래를 생각해야죠. 사실 제가 아들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딸 가진 부모도 입장이 있어요. 부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더군요. 아니, 아들 가진 부모는 미래를 생각하고 딸 가진 부모는 입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안사돈, 제가 아들 가진 부모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집은 저희도 준비하는데 힘들었고 한 번에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 안사돈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사돈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우리 재민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신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 태도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지만 속은 답답한 기분이 남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돈댁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처가라 해도 깊이 들어오는 건 차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일 텐데 이렇게 지나치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내와 사돈댁과의 대화 내용을 곱씹어 보니 아내도 걱정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참아주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아들 부부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요. 그렇게 아내와 둘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가 결혼 초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의 첫 만남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우리도 아들 부부가 잘 살길 바라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 안사돈이 자꾸 아들 집 문제로 압박해오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한 아들네 부부가 자립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처가 쪽에서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한 달 정도가 지나서였나 어느 날 가게에 나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군요. 여보, 나 지금 당신이랑 상의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아내가 차분하게 말하는 걸 보니 꽤나 중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무거운 고민이라도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보고 오라 하니까 걱정되더라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사돈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저 우리 아들네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관여하려는 것 같아 좀 당황스러워요. 안사돈이 무슨 이야기라도 했나 보군. 지난번 신혼집 문제로 서로 입장 이야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안사돈이 전화로 말하는데 재민이네가 사는 집이 요즘 시세가 오르지 않았냐면서 지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한두 번 정도는 부모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사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사돈이 재민이한테 더 큰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니까 재민이도 본인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새 집 계약금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직접 말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들네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금을 이미 마련해줬는데 또 새 집 얘기를 꺼내며 돈을 부탁하다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우리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또 새로 돈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형편을 생각 안 하시는 건가? 왜 이러시는지.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안사돈도 아들 내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면 우리도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민이가 처가 쪽 이야기를 왜 그리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지난번 안사돈과 대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좋긴 하겠지만 모든 걸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안사돈께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이건 과한 요구 아닐까? 이미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줬는데 우리가 뭘 더 해야 한단 말이야? 그 순간 아내가 살짝 입술을 깨물며 어쩐지 더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사돈께서 이번에 재민이네가 이사갈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매입이라니. 그럼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해서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 아내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의 요구가 단순히 넓은 집으로 옮기자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집 매입까지 제안하고 있다니요. 여보, 저도 정말 황당해서 무슨 말로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집을 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돌려서 잘 생각해 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마음이 참 답답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지 싶어서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새기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독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처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관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다니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결혼했으면 처가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게 맞잖아. 우리가 나서서 아들네 집까지 매입하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야. 아내는 제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아들 내외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처가의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아들이 점점 자립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재민이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재민이도 우리가 오겠다고 하니 약간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재민이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재민아, 요즘 장모님이 집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처가 쪽 의견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우리한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 집을 마련해 줄 여력이 없단다. 재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모님도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처가의 조언이라. 저는 조금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게 처가 쪽 조언인지는 알겠지만 이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아버지가 내 집 전세금 마련할 때도 엄청 고생했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니? 이제 내가 조금씩 내 힘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도 중요해. 재민이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이해는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알겠어요. 그냥 장모님도 저희 잘 되길 바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복잡하네요. 재민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에게 처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더군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처가 쪽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기로요. 그러나 이 결심이 결코 끝이 아니었고 얼마 후 또 다른 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네 집 문제로 안사돈과 한 차례 갈등이 있었고 직접 재민이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로는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재민이가 우리 뜻을 이해해 준 듯 보였으니까요. 처가 쪽에서도 우리 생각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무리한 요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재민이에게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마음속에 또다시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이냐? 요즘 괜찮지? 그런데 재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대답하지 않고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지더군요. 아버지 저기 혹시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어쩐지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만나자고 했죠. 아내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신경이 쓰이는 듯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약속한 주말에 아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재민이를 기다리고 있자니 아내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재민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부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데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내를 달래려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자고. 요즘 젊은 애들은 말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더니 재민이도 그런 일 아닐까? 저도 사실 아내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처가 문제로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눈 뒤라 재민이가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재민이가 보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씩씩하게 웃으며 나타나던 재민이가 오늘은 어딘가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건넨 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렇게 불쑥 불러내서 죄송해요. 최근에 고민이 좀 많아서요. 재민이가 말을 꺼내며 머뭇거리는 걸 보니 확실히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라. 너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재민이는 저희 눈치를 보면서도 차마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무는가 싶더니 마침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요즘 장모님께서 자꾸 장모님께서 뭘 자꾸 하신다는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재민이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번에 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저희 집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정이 좋지 않으셔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처가 쪽 문제로 우리가 또다시 부담을 져야 한다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민아, 그건 내 장모님 집안 문제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니? 처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저도 말하는 내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내심 재민이가 처가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말할수록 이번 일도 안 사돈이 우리 쪽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신혼집 문제로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집 매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젠 처가의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는 주눅이 든 듯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 화를 눈치챘는지 애써 해명을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점은 이해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너무 무리한 부탁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장모님께서 이번 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없이 재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 전까지 그렇게 책임감 있고 듬직하던 재민이가 이제는 처가 사정까지 떠맡으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우리 손으로 가르쳐 키운 아들이 처가의 일이라면 이렇게 고민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민아, 그게 다야. 어느 정도 금액이나 상황을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장모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우리가 끝없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재민이는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모님께서 사실 이번에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하시대요. 정확히는 제 형편이 가능하면 조금만이라도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하도 답답한 듯 말씀하시니 그냥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화가 나서 재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도 가게 하고 생활하는 게 힘들다. 이미 너희 전세금 마련해준 것도 어렵게 했는데 또 처가 쪽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결혼한 아들, 너와 서현이 문제는 우리 부모로서 돕는다 쳐도 그건 우리 한도 안에서 하는 거다. 재민이도 더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말을 이어가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재민아, 부모는 부모 나름의 자리화할 일이 있다. 처가 쪽 사정이 어렵다면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랑 나를 그저 돈 대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한동안 대화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도 속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뜻을 아들이 이해한다 해도 처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온다면 재민이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장모님이 하도 난처해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힘든 상황 알죠. 재민이는 마지못해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는 눈치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처가 쪽의 영향력이 여전히 재민이에게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긋고 아들이 결혼 후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끔 처가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겠다고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도 처가에서 아들을 붙잡아 두는 태도에 몹시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재민이가 점점 처가에 얽혀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할수록 답답하네요. 우리도 아들 가정을 존중하지만 처가 쪽 문제까지 책임을 떠안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도 가게 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네 처가 사정까지 매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가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자리 잡도록 돕는 일이니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져가면서 어느덧 이 상황이 아들의 독립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재민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로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사돈께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멈추시고 아들도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으리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한 날을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사실 오늘 사돈께서 전화하셨어요. 이번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주말에 약속을 잡았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할 일을 또 무슨 이유로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무슨 일 때문에 만나고 싶다는 거야?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잖아.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사돈께서 이번엔 그냥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꼭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 번 상황이 어렵다고 돌려 말씀드렸는데도 듣질 않으셔서. 그날 밤 아내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깊이 관여하려는 걸까? 또 어떤 부탁을 하려는 걸까 하는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주말이 오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길, 저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안사돈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나 덕담은 생략한 채 안사돈께서는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게 저도 불편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서요. 재민이와 서연이 두 사람을 보면 뭔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돈께서 말하는 아쉬운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는 우리 형편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안사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 잘 들었지요. 그런데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하니 우리 서연이가 너무 수고롭고 고생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넉넉한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 사돈께 여쭙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니 이번에도 결국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돈 사실 저희도 아들 결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자기네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안사돈은 제 말에 웃음을 띄우더니 조금 뻔뻔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사돈 꼭 그렇게 모든 걸 자식한테 맡기시려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요즘 세상은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고생 안 시키고 넉넉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재민이네 거주하는 집 근처 큰 평수로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전세가가 꽤 올라 있더라고요.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해두면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안사돈의 말에 정말 벙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을 권할 수 있을까 싶었죠.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도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를 주기에 최대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아시다시피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라니요.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아들한테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 말에 안사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참, 꼭 사돈이 다 마련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도 당장 사돈께 전부 부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부모들이 발벗고 나서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해할까 싶어서요. 그러니 사돈께서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요. 안사돈의 그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 전부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처가 쪽에서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들네가 당장 고생할 상황은 아닐 텐데 안사돈이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어조로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들 결혼 이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할 상황을 먼저 챙겨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안사돈도 할 말이 없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동안 테이블에 묵직한 침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으고 있고 저는 한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안사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대화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안사돈은 그제야 조금 실망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 사정이 이런데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사돈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오늘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사돈께서는 마지못해 말을 마무리하셨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처가 쪽에서 자꾸 아들네 사정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도 힘들게 벌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들네 처가 사정까지 봐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줬으면 안사돈께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내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끝없는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처가에 끌려가며 자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재민이를 따로 불러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이도 우리 뜻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더는 이런 일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요. 이날 대화로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찾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사돈과의 만남 후 저는 아내와 상의하여 재민이를 따로 불러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되는 처가 쪽의 요구와 재민이의 어정쩡한 태도에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도 아들 부부를 위해 충분히 도왔고 결혼 이후에도 신혼집 문제로 적지 않은 부담을 졌는데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민이에게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처가 쪽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를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재민이는 약속 장소에 나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너와 서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왔고 내가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내 장모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너까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동조하는 모습이니 부모로서 한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크다. 너도 이제는 부모 형편과 입장을 조금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민이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지더군요.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던 재민이는 대뜸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식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장모님이 조금 힘드신 건 맞지만 저희도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장모님이 우리 위해 애쓰신 게 많으니까 아버지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한두 번 해주면 끝인 건가요? 재민이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만든 게 대체 누군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재민아,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다고 생각하니?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부모가 내 처가까지 끼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장모님 쪽 사정이 어떻든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거다. 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걸 너부터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 제 말을 듣자 재민이는 오히려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소 불만스러운 어조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인지 아세요? 요즘은 부모가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장모님도 평생 힘들게 일하셨다가 이번에 어려움이 생기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그게 내가 부모한테 할 말이냐? 아버지가 요즘 세대를 모르고 한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도운 게 모자라서 이런 말을 듣는 건지 모르겠구나. 네, 장모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 내가 장가를 갔으면 너와 서현이의 가정은 너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야.
왜 그걸 부모한테 무리하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재민이는 제 강한 반응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깐깐하게 굴 필요가 있으세요? 장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애쓰신 게 얼만데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버지 세대처럼 다 자기가 벌어서 시작할 수 없는 게 지금 세상인데 왜 이렇게 눈치 보게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려는 눈치를 주었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그럼 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부모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만 하니? 내 말대로 힘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냐?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평생 일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너도 너대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야. 이젠 부모를 무슨 은행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재민이는 더 짜증이 나는지 한숨을 쉬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유죠. 근데 이 정도는 부모가 자식 위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만 딱 한 번 더 도와주시고 나면 장모님도 더는 어렵게 부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시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민이가 끝까지 처가를 위해 그렇게 말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내가 부모한테 할 말이야. 우리가 처가집 문제까지 알아서 해야 할 만큼 내가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너도 이제 철 좀 들고 너희 가정이 독립적으로 서는 걸 생각해야 할 때야. 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한테 부담만 지우겠다는 거냐? 재민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여전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그렇게 선 긋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 말대로 모든 걸 알아서 해낼 자신이 없어요. 재민이의 뻔뻔한 태도에 더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내도 깊이 상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에서 이번에 정말로 단호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생각한다지만 이 정도로 계속되는 부담을 우리가 다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부모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은행처럼 여기며 계속 처가 입장을 내세우니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단호히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우리가 처가의 일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젠 아들도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갈 때라는 걸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또 한 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찾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재민이와의 날선 대화를 끝내고 저는 더는 처가 문제로 우리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안사돈의 요구가 계속되고 재민이까지 그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도 선을 확실히 그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 처가 쪽 일에 더는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재민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더니 이번에는 안사동까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대화가 없었던 터라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이런 요청이 이어지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호히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아내와 마음을 다잡고 재민이와 안사돈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안사돈은 다소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다부져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단호히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긴 이야기를 풀어놓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워요. 그동안 우리 서연이와 재민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요. 지금 우리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분한 표정으로 안사돈의 말을 단호히 막았습니다. 사돈, 이제는 더는 부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우리는 할 만큼 다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집중할 때가 왔습니다. 제 단호한 반응에 안사돈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서현이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재민이도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야박하게 거절만 하시면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안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우리가 자식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도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만큼 지원했으면 할 만큼 한 건데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건지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챙길 때입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말했습니다. 사돈, 그렇게 다 해주셨다면서 우리 애들 살 집도 사주신 적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가 살림 마련해주는 게 얼마나 당연한데요. 이제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시면 저도 더는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재민이도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저희도 정말 더는 도움 필요 없어요. 손주도 생긴 다음 자주 보고 싶으시면 아버지께서 조금만 나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나오시니까 매번 곤란한 상황만 반복되잖아요. 재민아, 지금 내가 그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냐? 아버지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냐? 너도 이제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부모한테 계속 받기만 하려 하니 내 가정이 제대로 설 리가 없지. 재민이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시고요. 저도 힘들게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부모로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평생 고생하셨다가 이러신 건데 부모로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단호히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아, 이제 내가 결혼해서 가장이 됐다. 너희 가정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더는 부모가 끼어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사람이다. 너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 아니냐? 제 단호한 반응에도 재민이는 한숨을 쉬며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꾸해 오더군요. 아버지, 그렇게 부모로서 책임 다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결국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 돈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딱 한 번이라도 크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훨씬 자리 잡기 쉬울 텐데요. 아버지께서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네, 장모님이 너희를 위해 평생 살림을 다 챙겨주셨다고 생각하냐? 처가가 무슨 일을 겪든 그게 우리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거 정말 뻔뻔하다. 내가 철 좀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킬 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안사돈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사돈 꼭 그렇게 매정하게 끊으셔야 하나요? 이번 한 번만이면 다 편안해질 텐데요. 여기까지 와서 부탁드리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 이쯤에서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식 위해 충분히 했고, 이제는 그 정도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 부탁은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 우리 집이고, 더는 우리 집에서 이런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오늘로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민이와 안사돈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사돈의 부탁도 재민이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한참을 미련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다가 재민이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와 저는 끝까지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길 잘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저는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도 이제는 아들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성인이 되어가며 함께 책임과 의무를 나누길 바랐는데 처가 문제까지 부모에게 무리하게 떠넘기려는 모습에서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이 무리한 요구만 하는 아들로 인해 우리의 고심과 희생이 더는 값어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마음을 다잡고 재민이와는 거리를 두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제라도 단호히 끊고 우리 인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만 안긴 일이라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도 점차 우리의 결심을 눈치챘는지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안하다며 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아내와 저는 답하지 않았고 결국 그마저도 끊기더군요. 제 아내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역시 오랜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 더 이상은 그 인연을 붙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화해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을 떠올리니 이 결단이 후회 없는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한 번 더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끝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갔고 이후로는 아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그리운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희도 저희 삶을 찾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식이 스스로 삶의 책임을 다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들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삶을 우리 방식대로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재민이에게 지원해줬던 신혼집 전세금도 다시 회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우리를 당연히 여기며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아내 역시 이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저희는 재민이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와 서연이를 집으로 불러 이 결심을 단호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던 재민이가 이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동안 지원해주신 전세금까지 빼가시면 저희는 대체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간청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왔잖니. 이제는 우리도 남은 삶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일어서길 바란다. 재민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애원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전세금을 빼가시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매정하게 끊으시면 저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아내는 재민이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너도 알 거야. 처가 쪽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여서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힘들었단다. 이제 너희도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됐다. 이번이 우리가 너에게 해주는 마지막 도움이라 생각하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결정이야. 재민이는 아내의 단호한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깨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두 손을 꼭 모아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저희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도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했고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잘못입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재민이의 간절한 사과에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재민아,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던 걸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다. 우리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너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때다. 재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제가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용서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민이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선 뒤 아내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 결정을 잘한 거겠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재민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나갈 때고 말이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렇게 묵묵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다짐하듯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나 미련을 두지 않고 저희도 저희 인생을 찾아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